밤에 잠 안 자고 계속 라면 먹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그래도 될 것 같죠? 나 안 그래요. 막 살지 말고 잘 살 것. 제발 막 살지 말 것. 열심히 산 내 지난 30년한테 안 미안해요. 나 너무너무 미안했었어요.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죠. 60대가 돼서 제일 달라진 건 뭐냐면은 일단 40, 50대 때 했던 고민들이 다 사라졌어요. 너무 좋은데? 그때 애들이 사라지니까 너무 좋아. 집에 하나도 없네. 깔끔하게 다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크니까 뭐 결혼도 하고 참 좋은 시간이 왔구나 생각이 되고, 또 뭐냐면 40, 50대 때는 돈을 벌어도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지갑을 열어놓고 산다고 그러는데 옛날 엄마들 말씀에, 왜냐면 들어오자마자 그냥 나가니까 지갑을 그냥 늘 열어놓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쯤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버니까 내가 매달 걔한테 반드시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돈이 없고, 근데 또 애들이 35살이 넘으면 돈이 오고 가요. 내가 걔 생일날 30만 원 주잖아. 그럼 내 생일날 30만 원이 오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줘도 안 아까워요.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니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정말 집, 육아, 돈 막 이런 걱정들이, 그 치열했던 것들이 그때 필요해서 그때 치열했던 거구나. 그 필요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구나. 이게 이제 60대에서 되게 달라진, 그런 게 제일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 하면, 어떤 제 친구들을 보면,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런데 내 친구들은 이 빈집 증후군 뭐 이런 걸 진짜 되게 많이 겪는다고 해요. 애들 나가고 나서. 근데 나는 내 친구들한테, 야,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있잖아. 야, 우리 빈둥지 되려고 열심히 산겨. 너 만약에 41살짜리 39살짜리 아들 둘이 저쪽 방에 여태 누워있다고 생각해봐라. 우리 인생은 끝난 거야. 우리 빈둥지 되려고 산 거야. 그러니까 빈둥지 축하하자.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더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문제 삼는 걸 우울이라고 부르고요. 그게 사라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해하는 걸,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행복을 누리는 거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꾸 불행을 누리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꾸 행복을 누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애들이 없는 걸 너무 누리고 있어요. 살아보니까 또 이렇게 60대 이후에 우리가 되게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지금 벌써 지금 저속노화 뭐 이런 거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냐면 60부터 80이 아이들이 없는 황금기인 거예요. 그 20년을 은퇴, 노후라고 이름을 붙여서 평가절하한 20년으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그 20년을 내가 다시는 오지 못할 20년으로 진짜 멋있게 만들 거냐.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다시 애들 다 나가고 나로 돌아오기를. 근데 옛날에 나로 살았을 때가 있었죠.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아주 잠깐, 20대 잠깐. 그때는 세 가지가 없었어요. 권한이 없었고, 왜냐면 부모가 돈을 대니까 내 맘대로 못하죠. 두 번째, 돈이 없었죠. 그리고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딱 60이 되니까 40년 후에 뭐가 있어요? 일단 권한, 다 내 맘대로죠. 두 번째, 내가 벌어놨으니까 돈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경험이 있죠. 못할 게 뭐예요? 이렇게 40년 열심히 살았더니 이런 선물을 받아? 그래서 나는 60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30, 40대, 50대가 30년간 조금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게 필요하겠다. 내 미래에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30살에 고생하고 30, 40대 고생하고 산 하루가 60대 이후에 하루하루 선물 같아요. 30대 하루가 60대 선물 주고, 40대 하루가 또 60대 선물을 주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30, 40대 때 그 우리 어른들 말로 허송세월하고 그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사실 내가 60대에 그 시간을 채우려고 거꾸로 노력을 해야 될 수도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보험회사에서 연금보험 들잖아요. 개인연금. 40대 초반에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 60이 되니까 연금이 나오더라고.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난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그때 되게 많이 들어둘 걸. 너무 이제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매달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너무 꿀 같은 거야. 그래서 뭐냐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학원비다. 60이 넘으면 되게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여유가 되니까 뭐 그림을 배워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미 직장 다니는 게 끝났는데 매달 몇십만 원씩 배우는 데 쓰는 게 되게 아까워요. 근데 이게 연금이 탁탁 들어오니까 마치 그러니까 20년 전 김미경이 20년 후에 김미경에게 학원비 대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새 30, 40대 그 젊은 사람들 보면 나중에 60 넘으면 너희들은 우리 때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있고 더 젊어 보일 거고 그러니까 60대 하고 싶은 게 막 생각날 거야. 근데 그때 돈 없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의 네가 미래에 너한테 학원비 준다. 배우고 싶은 거 실컷 배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부터 연금을 넣어라. 그 얘기를 제가 해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우리 직원들이 너무 설득당해갖고 애들 다 연금 요번에 들었잖아요. 요번에 저 어디 강의 갔더니 저 그때 자신의 60에게 미리 학원비 저축하라고 그래서 저 연금 들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말이 되게 의미가 있었나 보다. 난 정말 의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40, 50대 때 밤에 잠 안 자고 계속 라면 먹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그래도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갱년기가 딱 지나면서 몸 안에 축적되어 있는 게 다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반드시 아픕니다. 진짜 왜 우리가 인생의 황금기가 40, 50대 같잖아요. 근데 40, 50대는 국영수 푸는 중이라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국영수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사고 이거 인생 국영수잖아요. 이거 푸느냐고 시간이 막 지나가요. 근데 이 국영수가 끝나고 나서 딱 60대가 보면 선택 과목이 되는 거예요. 필수 과목 국영수 풀다가 이제 예체능으로 넘어가. 근데 예체능으로 넘어갈 때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 30, 40대, 50대에 할 일과 60대 이후에 즐기고 할 일의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60 넘어서 뭐 다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돼서 뭐 먼지면서 살아요. 아니라고. 오히려 40, 50대가 제일 재미없을 수도 있다고요. 막 살지 말고 잘 살 것. 제발. 막 살지 말 것. 소진하면서 막 살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나눠서 잘 살 수 있다. 내 얘기예요. 잠도 되게 조금 잤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 60쯤 됐을 때 엄청 아팠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죠. 지방간 중증으로 나왔거든요. 과로와 쓸데없는 거 잘못 먹어서 생긴 지방간이에요. 그러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요. 딱 두 가지예요. 잠 안 자고 먹을 수 있는 거 김밥밖에 없어요. 맨날 저 진짜 그랬어요. 강의 다니면서 차 안에서 김밥 먹고 피곤하니까 막 떡볶이 뭐 직원들이랑 뭐 야식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그게 한 몇 년이 엄청 그게 이제 잠깐이 아니고 되게 오래 누적된 거겠죠. 이제 그래서 60대 딱 들어오면서 지방간 중증 내가 내 간 스캔한 걸 봤는데 정말 허옇더라고요. 근데 간이 그렇다는 건 나머지가 다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모든 대사성 질환들이 몸에 다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혈압은 185까지 가고 그러니까 내장지방 염증도 대단했고 그러니까 몸이 계속 피곤하고 뭔가 약을 먹어도 안 듣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갑자기 살이 확 쪘어요. 늘어나서 내가 거의 74kg까지 갔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찍은 사진들 보면 이렇게 부어있는 것 같았는데 나는 몰랐어요. 손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뭘 짚지를 못하게 손도 붓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의사가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고혈압, 지방, 수치를 좀 내리는 약을 고혈압 약 처방할 수도 있고 다 그런데 지방간 약 없는 거 아시죠? 생활을 바꾸셔야 돼요. 자, 주무시고 살은 10kg 이상 빼야 돼요. 이거 다 식이요법과 생활습관으로 운동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난 되게 서러웠어요. 20년간, 30년간 강의하면서 죽어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60 초반에 내가 아파? 되게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근데 이건 분하고 억울해서 탄수화물 더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식단 시작하고 진짜 어려웠어요. 진짜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운동은 기본으로 일주일에 3번, 2번에서 3번 PT 받고 매일 하루에 일주일에 3번 이상 1시간 이상씩 유산소 해서 걷고 밥은 저는 거의 1년 반 동안
흰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빵도 한 번도 먹은 적 없어요. 정말 내 동생이 옆에서 야, 언니 진짜 독하다. 안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안 먹어. 그리고 그 뭐죠? 혈당 체크하는 거 있어요. 그 연속 측정기. 그거 달고 혈당 요만큼이라도 올라가면 즉시 밖에 나가서 뛰었어요. 그리고 혈당 절대 안 올라가게 먹고. 지금 몸무게는 그때보다 16kg가 빠진 거예요. 지방간 검사하러 갔거든요. 거의 좋아졌어요. 열심히 산 내 지난 30년한테 안 미안해요. 난 너무너무 미안했었어요. 내가 널 이렇게 부려먹고 이렇게 내팽개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난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해냈어. 이게 신기하게도 최고의 끔찍한 일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30년 전에도 이랬어요. 나이 40이 넘으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50이 넘는 사람 꼭 자기 나이를 소개할 때 곧 60이라고 소개해요. 아니 그냥 52이라고 그러지 왜 곧 60이라고 그러지? 뭐가 곧 60이야? 8년 남았는데. 근데 마음이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되게 가난하게 봐요. 42인데 이미 늦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간에 쫓겨서 시간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제 나이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은 60인데요. 애들 집에 없고 드디어 내 시간이 왔어요. 라고 시간에 대해서 되게 부자의 컨셉으로 시간을 바라봐요. 근데 시간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떠냐면 늘 늦었대요. 늘 이미 끝났다 라고. 심한 경우는 자꾸 망했다 그러잖아요. 그 표현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어떻게 30대가 망하고 40대 망한 것도 그런데 어떻게 생 전체가 망해. 시간이 없다라는 건 기회가 없다는 뜻이다. 기회가 없다라는 건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 거다. 근데 이게 제일 공통적으로 문제고 30대는 비교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아, 쟤는 저렇게 아버지가 부자라서 저 정도에서 시작하는데 쟤는 유학 갔다 와서 시작하는데 쟤는 대기업에서 시작하는데. 그래서 시작점에 대한 힘듦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더 끌어내리는 거 있죠. 물론 우리가 시작을 누군가는 지상 10층에서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지하 10층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하 10층이 올라갈 수 있는 지하 10층이어야지 영원히 머무는 지하 10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제가 30대를 생각했을 때 30대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자기를 가둬두는 지하에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40대는 이제 지금 현재 막 뛰고 있는데 자기가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애는 되게 빨리 뛰는데 쟤는 벌써 45세 저걸 이뤘어. 근데 나는 속도가 이미 느리고 애가 셋이나 되고 셋은 많다 치고 우리 둘이라 합시다. 애가 둘이 있어. 그럼 어때요? 속도가 안 나는 게 정상이죠. 한 사람이 벌어서 그렇게 넷이 나누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잘하고 있다는 건 내 미래에 든든한 내 행복이 잘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42인데 결혼 안 했어. 속도 엄청 빨라.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는 혼자 사니까.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은 아이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의 환경적 요소를 동시에 다 놓고 봤을 때 나는 내 삶을 잘 꾸려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각자의 삶은 평평하고 똑같은 삶이 하나도 없죠. 근데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근데 이걸 비교를 해서 속도를 놓고 쟤는 45세 저만큼 이뤄서 나는 여태까지 뭐 했나.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40살이. 40대는 저 46까지 뭐 했나 모르겠어요. 뭘 뭐 해. 부모님도 잘 도와드리고 회사 다니고 아니면 아파서 좀 쉬기도 하고 마음이 좀 힘들어서 한 2, 3년 속도도 느려졌었고 자기 인생에 생기는 문제 처리하면서 잘 살아왔겠지. 속도 경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보듬고 문제를 잘 처리하면서 그런 대로 잘 견디고 가고 있나. 이거 보시면은 돼요. 50대들의 이제 좀 잘못된 선택 중에 하나는 너무 겁이 많아진 거예요. 나가도 걱정, 회사에 있어도 걱정. 야, 여태까지 회사에 있다가 너무 늦게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회사 다녀도 걱정. 나오면 야 나가서
뭐 차례도 홀랑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 나가도 걱정. 죽어서 어떡하라는 거요 도대체. 나가도 걱정, 있어도 걱정. 그런 걱정을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그런 걱정이 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걱정만 오래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온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연스러워. 근데 그 걱정만 하고 있으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왜 자기 개발 공부하고 다른 사람 삶을 통해서 왜 용기 얻으려고 그래요? 온 건 왔어. 어쩔 수 없어. 얘를 넘어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걸 넘어서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된다. 그렇죠. 대학원 다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대학원 다녔고 올해 4학기예요. 내년이면 6학기 되고 저는 졸업해요. 내년에.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하고 싶었던 공부가 철학, 신학 이런 쪽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인간됨에 대한 기본 공부.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라 불리게 됐지? 인간의 시작은 뭐지? 막 이런 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이제 내년에 졸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년에 졸업하고 나면 저는 아마도 관련된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게 될 것 같아요. 한 4년 이내에는 가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30, 40대 때는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그런 거였었죠. 직업을 갖고 아이를 키우고 막 살아나가고. 그럼 60에 딱 왔을 때는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뭐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는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가 내 존재와 의미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왜 우리 흔히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30, 40대는 치열하게 살아. 이땐 딱 놀아. 아니에요. 노는 거 안에 사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사는 거 안에 노는 게 포함된 거예요. 노는 게 전체 사는 걸 뒤덮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안에. 근데 옛날에는 어때요? 사는 것 안에 노는 게 너무 일부잖아. 그래서 그립지. 근데 60대가 되면 어때? 사는 것 안에 노는 게 좀 더 어때? 많아지겠죠. 아니면 옛날보다 이게 리듬이 조금 천천히 간다든지 뭐 이런 여유가 생기겠죠. 이런 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옛날에 보면은 30, 40대 때 아무리 막 공부를 하고 싶어도 내가 하고 싶은 공부 할 시간이 없었어요. 30, 40대 때가 내가 무슨 제도로 유학을 가서 3년을 있다 와요. 다 망하려고. 돈이 어디 있고 애는 누가 키워요. 3, 4년을 어떻게 내가 시간을 내요. 근데 봐봐요. 60대나 되니까 3, 4년이 통째로 시간이 나잖아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시간이 없고요. 나이대별로 색깔과 모양과 내용이 다 달라요. 나는 내 70도 기대돼요. 어떤 모습일까? 그때 김미경은 무슨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까? 다 이루고 오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그러냐면 퍼레니얼 세대라고 불러요. 퍼레니얼 세대가 뭐냐면 퍼레니얼이 선인장과 식물이거든요. 걔는 안 죽어요. 죽었다 또 피고 죽었다 또 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왜 보통 태어나서 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직장 다녀 그 다음에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사고 어쩌고 그 다음에 은퇴하고 늙고 죽고 딱 한 줄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간 건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은퇴하고 늙고 죽고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늙어도 안 죽고 얼마나 더 늙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20살부터 60도 40년인데 60부터 100살도 똑같이 40년이죠. 그래서 뒤가 너무 길어서 어떡하는지 아세요? 접어. 그래서 요새는 인생이 복층구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때 안 하면 큰일 나는 게 아니고 이때 못한 건 어떡한다? 2층 가서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내가 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온 애예요. 너 엄청 힘들고 치열하게 살 때 20, 30대 때 난 유학 갔었어. 근데 너는 그때 치열하게 살고 이제 유학을 가는구나. 인생이 순서가 바뀌었을 뿐 누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내는 게임이야의 게임이구나. 그래서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30, 40대 때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그때 모든 30, 40대, 50대, 30년간 다
다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못할 것 같은 건 빼놔도 돼요. 아, 나 그때 이거 공부하고 싶었어. 나 이런 거, 나 옛날에 뭐 그림 그리고 싶었어. 근데 이때 못해서 난 너무 서럽고, 내 친구는 부잣집에 시집가서 다 하거든요. 울지 마, 울지 마. 그냥 나중에 해도 돼. 그러니까 좀 빼놓고, 왜냐면 조금 빼놔야 나중에 할 일 생기잖아. 어차피 너무 기니까 조금 빼놓고 와도 된다.